약 230년 전 세계 최초의 자전거가 발명된 후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자전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누워서 타는 자전거 리컨번트부터 자동차처럼 생긴 벨로모밀까지 특별한 자전거의 세계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만나보시죠. 약 230년 전 최초의 자전거가 발명된 후 자전거는 늘 우리 곁을 지켰는데요. 2021년 현재 자전거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과학기술로 무장한 특별한 자전거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서울 남산. 자전거를 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탄 지 15년이 넘은 조동진 씨는 1년 전 전기 자전거로 바꾼 후 그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오랜 시간 자전거를 즐겨왔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이 전기 자전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어필, 언덕길 같은 데를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길 같은 데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탈 때도 전동의 도움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항상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기를 이용해 달릴지 일반 자전거로 달릴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배터리를 끄고 가는 모드가 하나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코 모드로 가장 약한 지원율, 그 다음에 트레일 모드,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지원율을 받는 터보 모드, 이렇게 모두 4가지의 모드로 운행 중에 조절을 하고 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스마트한 기능도 있는데요. 이 자전거에는 이 블루투스로 이제 싱크가 되는 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능으로 이 유저를 도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동 작동을 하는 게 이제 시간, 거리, 그리고 심박수에 의해서 프로그램 해둔 대로 전동 지원을 받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저한테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 심박수 기능인데요. 제가 이제 심장 쪽에 무리가 안 가게끔 뭐 제 심장 박동이 뭐 120이 넘으면 그때부터 전동 지원율을 30%로 해라라는 등의 명령어를 이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두면은 이 자전거가 제 심박수가 그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전동 지원을 강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자전거를 연동하여 본인의 근육량, 폐활량 등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조동진 씨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부터 오르막길은 물론 장거리 라이딩에도 자신감이 생겼다는데요. 좋은 점은 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그리고 지리적인 한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몸을 한 30kg 정도 왕복, 그럼 60kg가 되는 건데 그거 좀 힘들다 했을 경우 이런 전동 자전거가 있을 때 심지어는 그거 2배 되는 120kg를 왕복을 해도 뭐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집에 와서도 그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저는 아주 100%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자전거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자전거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다 똑같은 자전거처럼 보여도 자전거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데요. 자전거의 종류는 아동용, 여성용, 하이브리드, MTB, 로드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BMX, 픽시, 팻바이크, 또 리컨번트 같은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자전거는 3가지인데요. 외형에 따라 그 용도와 성능이 달라집니다. 예, 자전거는 크게 지금 보시는 로드 바이크하고 MTB가 있습니다. 로드 바이크는 속도 위주로 세팅되어 있는 자전거라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얇고요. 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라이더가 탑승했을 때 이렇게 숙이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MTB는요, 산에서 이제 어떤 장애물이나 요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충격 완화 장치가 달려 있고, 바퀴도 보는 것처럼 접지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로드 자전거와 산악용 자전거의 특징을 모두 섞은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산악용 자전거의 일자형 핸들에 로드 자전거처럼 얇은 바퀴를 가져 생활용 자전거로 인기랍니다.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인 자전거는 따로 있다는데요. 예, 일반 자전거도 많이 찾고 있지만 전기 자전거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을 보더라도 30% 이상 매출이 전기 자전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동력에 과학을 더한 전기 자전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자전거의 구동 원리를 보시면 이제 페달을 돌렸을 때 뒷바퀴가 구동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그 페달을 밟는 사람의 힘을 이 모터라는 거하고 배터리가 같이 이제 힘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모터의 위치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전기 자전거의 구동 방식은요, 휠이 스스로 드는 휠 구동 방식과 그 크랭크 쪽에 드는 중앙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 휠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여기에 달려 있어서 모터 스스로가 도는 방식이고요. 여기 있는 이 제품은 중앙 구동 방식, 센터 드라이브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 동력이 일어납니다. 효율면으로 봤을 때 두 자전거의 큰 특징은요, 휠 구동 방식보다는 중앙 구동 방식이 전기를 쓰는 그 효율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중앙 구동 방식은 휠 구동 방식과 달리 기어를 조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기 자전거는 조작 방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이제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스 방식은 이제 직접 페달을 밟을 때 그걸 이제 동력으로 힘에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좀 더 실어주는, 도와주는 형태가 있고, 스로틀 타입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반적인 오토바이와 같이 이제 스로틀을 당기면 동력이 구동돼서 앞으로 나가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멀리 갈 수 있는 전기 자전거. 한 번에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요? 파스 방식으로 했을 때는 보통 100km 정도로 세팅이 되고요. 스로틀로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델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0km 전후 정도 이동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자전거는 출퇴근용 자전거를 찾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나이도 좀씩 들고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전기 자전거를 생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덜 들고 또 웬만한 언덕도 가볍게 올라가고 그 안에 발로 움직여야 자전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모터 힘을 좀 얻어갖고 내 육체에 힘을 또 가하고 해서 운동도 좀 되고. 여기서 잠깐! 전기 자전거를 탈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도로교통법이 이제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초에 시행이 됐을 때는 면허도 없고 일반 자전거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됐었지만, 이제 그게 약간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다 보니 이제 면허 부분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에서 중에서도 스로틀 방식은 이게 오토바이로 분류가 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면허도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 하이바를 써야 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또 올해 5월 발표 예정인 재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스로틀 자전거를 면허 없이 주행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자전거를 찾아 이번엔 서울 함공원을 찾았는데요. 저게 뭔가요? 이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앉아서 타는 그런 형태의 자전거가 아닌 누워서 타는 형태의 자전거인 리컨번트라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누워서 탄다고요? 리컨번트는 19세기 초 속도를 개선하고자 공기 저항을 줄여 만든 자전거인데요. 개발 초창기에는 누워서 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프랑스의 사이클 선수 프란시스 포레가 리컨번트를 타고 대회에 참가했다가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일반 자전거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대회엔 리컨번트 출전이 금지되었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리컨번트는 허리의 힘을 온전히 페달에 전달할 수 있어 편안하게 타면서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뭔가 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그래도 그 운동을 좀 쉽게 오랫동안 또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의 자전거를 타고 그 다른 분들의 이제 시선도 이렇게 느끼면서 아주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를 리컨버트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박수배 씨는 편하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리컨버트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체중을 거의 10kg 가까이 감량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낸 일이거든요. 특별히 식단 같은 조절도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제가 자전거 출퇴근을 하거든요. 이제 왕복으로 한 60km 자전거 출근을 이렇게 매일 하고 나니까 그 짧은, 어떻게 보면은 길지만 짧은 6개월 시간 안에 몸무게도 체중 감량도 10kg 가까이 했지만 그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제가 앓고 있었던 대사 이상 질환 같은 것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어요. 이번엔 작은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요. 이 귀여운 차의 정체는 벨로모빌이라는 자전거입니다. 벨로모빌은 프랑스어로 자전거와 차의 합성어인데요. 리컨버트의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커버를 덮어 씌워 공기 저항을 줄인 겁니다. 내부는 리컨버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라이트와 사이드 미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차 같죠? 그런데 이 자전거, 차만큼이나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벨로모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전거로 불리는데요. 2015년 인간의 발 힘만으로 최고 시속 132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빠른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인지 점점 리컨버트를 즐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누워 타는 자세에서 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공기역학적인 이점과 그리고 편안함, 이거라면은 정말 재밌게 즐겁게 무언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각양각색 매력으로 똘똘 뭉친 자전거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건강과 재미,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자전거는 계속 개발 중인데요. 자전거의 활기찬 내일이 기대됩니다.